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끝판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7만호 규모의 광명 시흥지구죠.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저희가 이 광명 시흥지구와 관련해서 오늘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한테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유주택자도 이 소식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대책은요, 2021년 2월 4일날 발표된 224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3080 플러스로 전체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때 도심권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계획 말고도 신규 공공택지 26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당시 신도시 정책에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수도권의 청약 수요가 그때 30만 명이 넘었어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는요, 공급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도시를 지정해도 중소규모 택지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수도권 전체에서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대형 신도시는 17만 3천 호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17만 3천 호 많은 것 같아도요, 임대 물량 절반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됐고요. 나머지 그 외에 신규 택지 규모 작은 규모들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만 우선 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복정지구 같은 거 성남 지역 거주자한테만 우선 배정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수요 분산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사 공급 대책은 투트랙이었어요. 정부가 조합 역할,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크게 늘려나가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수요 분산 효과가 뛰어난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신도시가 바로 광명 시흥지구였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광명 시흥지구는요, 보금자리 지구에서도 지정됐다가 취소된 아픔이 있었던 곳이죠. 무려 7만호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가장 컸던 신도시가 왕숙 1지이고 5만 5천 호였거든요. 그거보다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사지구의 거의 2배 가까운 규모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위치도 서울에 가까운 선호도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통정책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남북선이라 해서 경전철을 연결해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신도림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을 운행 계획이 있었고요. 주변에 광명지역이 워낙 많은 공공택지가 지정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3기 신도시 대비 지정 시기가 1년 이상 늦었어요. 다른 3기 신도시 언제 지정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 지정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람들 관심에서 잊혀져 버렸던 게 바로 이 광명 시흥지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되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 시기는 주택가격이 불안했으니까. 하지만 국토부는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기사 볼게요. 광명시형 공공주택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11월 28일 날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첫 단추가 꿰진 거죠. 그리고 2월 10일 날 국제공모로 도시 기본 구상을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지구 계획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요, 일단은 2022년 11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2024년 초까지 지구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구 계획이 뭐냐면요, 이제 공공기관들끼리 어떤 식으로 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짓고 공원은 어떻게 짓고 이런 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아마 보상이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나머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끝난 데도 있고 덜 끝난 데도 있는데, 덜 끝난 데는 LH가 좀 속도를 내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 끝나고 이미 착공한 데는 인천 계양지구고요. 보상이 이미 완료됐던 하남 교산지구도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만 아직 광명 시흥지구는요, 사전 청약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이 시작되거든요.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미래에 공급할 거를 미리 앞당겨서 수요를 좀 줄이겠다는 목표로 하는 건데, 지금은요, 과거에 있었던 청약 난민 뭐 30만 명이 뭐 10만 명이 뭐예요? 한 5만 명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전 청약을 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 내후년부터 뉴홈 중심으로 먼저 선보이고 그 이후에 민간 분양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쇼킹 부동산 내 집 마련 전략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일단 집은 필요를 느낄 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서 주거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기존 아파트를 내가 생활권에 맞는 주택을 사시면 된다. 직장인 출퇴근 가깝고 자녀가 안심할 만한 교육 환경이 있는 곳이면 괜찮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온다? 금리가 높고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은 누구나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있다. 그게 3기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의 지역에 이제 무리하게 주택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쇼킹 부동산이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금매 나온 거 사야 되나요? 일단은 외곽 지역은 뭐 생활권이 외곽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내 자금 맞추겠다고 거의 멀리 떨어진 뭐 1시간 반 이상 출퇴근 거리되는 거 감수하면서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내년부터 공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도시 정책 볼 때요, 아무래도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광명 거주한 분들은 진짜 유리해요. 자, 문재인 정부의 지정한 공공택지 보면요,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뚜렷하게 많은 곳이 몰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양주, 그 다음에 광명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광명 시흥지구 7만 호 말고도요, 한 2지구에다가 하군지구까지 있어요. 그래서 8만 가구나 됩니다. 근데 광명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21년 8월 기준으로 30만 명이 안 됐거든요. 아마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하면 좀 늘어날 텐데 30만 명에 거주하는 지역에 8만 호의 아파트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중 30%가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명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유리합니다. 가족과 광명 신축 아파트 요즘 입주 많이 하잖아요. 거기 전세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으시면 돼요. 인구가 적어서 수요가 부족하네. 당연히 거의 무혈입성 가깝게 진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나는 1주택자야. 광명 지역에 아파트나 입주권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최악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주택자가 처분 조건 없이 당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30% 이내에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경쟁을 하는데 인구 자체, 수요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1주택자도 기회가 많은 건데 왜 1주택자한테 이런 공공분양이 유리하다? 일단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요. 투자자본도 계약금이 끝이에요. 나머지 중도금으로 처리해주고 이것은 DSR 적용도 안 받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도가 변경되어서 추첨제 물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미 시행 중이고요. 민간 주택 공급 시에 추첨제 물량이 이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전체의 최소 소형 면적은 60% 이상, 중형 면적은 30%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의 청약을 가장 꺼렸던 이유가 원래 1주택자도 청약은 됐는데 여기에 처분 조건을 붙은 사람한테 좀 이제 우선권을 줬었거든요. 그 주택 처분 의무 자체가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 공급될 때 주변에 유주택자 청약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유주택자가 무주택자 물량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 공급 물량의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수십 대의 경쟁률이 나오고 이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주택자 기회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한 분들은요, 쉽게 잡으실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남시에 거주했던 사람들 다 부자 됐다고. 집 한 채 샀는데 미분양 났네,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요. 부동산 침체 시기의 특징이 있거든요. 공급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공급 부족 이슈가 대세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늘리는 정책, 이게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과열이 아니라 침체 시기더라. 반면에 수요는 확 줄어듭니다. 동서남북으로 떠돌던 처양 난민 30만 명이 넘었던 걸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은 10만 명도 안 될걸요. 한 5만 명도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수요가.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더 큰 공포, 더 큰 하락을 기대하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분양이라도 신도시만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잡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침체 시기에 공급 물량 증가, 그의 알짜 매물도 꽤 있지만은 대부분
유주택자가 잡아왔다는 거죠. 이미 서울에서도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분양권 유주택자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유주택자를 위한 분양권 투자는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뜨겁게 지금 달궈지고 있어요. 자, 저희 블로그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3기 신도시 청약 정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3기 신도시 문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답변 달다가 맨날 새벽에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도 문의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기 신도시라고 다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괜찮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청약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블로그에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셔서 이후 추가하시면요,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